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신경외과 정의기능 정현호입니다. 본태선 진전이라는 병 자체는 수전증의 일환이고, 우리가 손 떨리는 병은 크게 이제 다 수전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손 떨리는 원인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가 되고 있고, 본태선 진전이라고 했었을 땐 특정적으로 4에서 10Hz 정도의 떨림이 있는 상태에서 그 떨림이 나이가 듦에 따라서 점점 악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본태선 진전은 일반적으로 이제 완전하게 진단을 하려면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꼭 배제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태선 진전은 기본적으로 양쪽이 같이 옵니다. 한쪽만이 떨린다든지 또는 갑작스럽게 생겼다든지 이런 양상들은 본태선 진전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수전증이라는 병 자체는 처음에는 대부분 약하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환자가 실제로 이게 본태선 진전인지 또는 다른 질환 때문에 생기는 떨림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들을 면밀히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손떨림이 일반적으로 이제 파킨슨 병에 의해서 생기는 안정시 떨림의 특징적인 것들도 있지만 근긴장 이상이라는 질환에서도 떨림이 같이 올 수 있습니다. 특정 행위, 예를 들어서 볼펜을 잡는 행위 또는 바이올린을 하거나 또는 뭘 할 때만 나타나는 그런 떨림들도 실제로 있고, 그 외에는 약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들, 그 다음에 또 약물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성으로 나타나는 떨림들도 있습니다. 각각의 떨림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폭의 크기라든지 또는 떨림의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처음부터 완전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과거력이라든지 경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본태선 진전의 치료는 가장 먼저 약물 치료가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약물이라는 것은 완전한 치료제는 아니고 떨림을 완화시키는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다만 약물에 부작용이 생겼거나 또는 약으로도 잘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의 치료, 결국에 수술적 치료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이란 거는 꼭 칼을 대는 방법에 침습적인 방법만 있는 건 아니고 비침습적인 방법들도 있습니다. 침습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 안에 떨림에 관련된 구조물이 있는데 그 구조물을 파괴하거나 자극을 통해서 억제하는 목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극이 들어가서 전류를 보내면서 억제하는 방법이 심분의 자국술이 되고, 그 안에 전극이 들어가서 열을 통해서 그 특정 영역을 파괴하는 게 열응고설에 관련된 치료입니다. 이거는 다 머리를 절개를 하고 자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마취를 통해서 하는 과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의 출혈이라든지 감염의 위험도는 항상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런 침습적이지 않은 방법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한 가지가 초음파 치료이고, 방사선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감마나이프를 이용한 치료하려는 방법입니다. 각은 조금 장단점은 다릅니다. 초음파는 우리가 수술을 하면서 바로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가 정확히 잘 되고 있는지를 환자가 껴있는 상태에서 반응을 보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수술이랑 흡사한 방법입니다. 감마나이프는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먼저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침습적인 방법이라든지 또는 초음파와 같은 치료 방법이 적용하기 어려울 때, 이때는 이제 감마나이프를 이용해서 떨림을 줄이는 방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장 큰 이유는 방사선은 어떤 조직을 변형을 시키려면 시간이 걸리게 되고 일반적으로 4 내지 6개월이 지나야 효과를 보기 때문에 치료 당시의 반응을 완벽하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는 아까 말씀드렸던 침습적이지 않으면서도 침습적인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인 수술을 하면서 반응을 보는 특성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가장 큰 단점은 한 곳만 먼저 하는 겁니다. 수전증이라는 병 자체는 양손이 같이 떨리는 것인데 양쪽을 한꺼번에 했을 때는 수술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는 게 조금 안전하기 때문에 오른손을 먼저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관리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병 자체는 나이가 듦에 따라서 조금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치료를 받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될 거고, 경과라는 것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마나이프 같은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들은 시간이 가면서 좋아지고 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양상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다음 단계 치료 또는 다른 대안을 또 찾아봐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